1944년 태평양 전선의 승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대만을 점령한 후에 중국과 한반도를 통해 일본 본토로 상륙하려 했던 연합군의 계획은 중국군의 대패로 인해 물 건너가고 미 태평양 함대는 일본 본토 상륙을 위한 차선책을 마련하게 되었죠. 그해 10월 태평양 함대 스프로런스 제독은 일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대만이 아닌 또 다른 지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일본 본토와 2000km 떨어진 오키나와 섬. 일본 대본영 역시 오키나와 섬을 방어하기 위해 32군을 창설하고 최대한 많은 물자와 병력을 오키나와에 투입하게 되었죠. 이들의 목표는 본토 결사 항전까지 연합군의 공격을 최대한 저지하면서 시간을 벌어다주는 것. 이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로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오키나와 섬 현지 주민들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3월 미군의 공격이 임박했던 오키나와 섬. 200여 명의 여학생들이 인솔교사를 따라 학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여학생들은 오키나와 사범학교와 고등여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이른바 힘의 유리 학도대, 학교의 교지명에서 따온 명칭이었죠. 미군 조리의 도기학사, 本日軍司令部の命令により我々は今晩ハエバル陸軍病院に出動する。全員ご奉公の時が来たのだ。校長は男子部に行かれ、私も軍司令部に配属されることになった。日頃の訓練の成果を発揮して姫売学徒として恥ずかしからぬ本分を尽くしてもらいたい。 여학생 222명, 교사 18명, 총 240명이 하에바루 육군 야전병원의 간호요원으로 징집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약속받은 복무 기간은 일주일. 사령부는 간호요원으로서 이들의 안전을 보장했고 전쟁은 곧 자신들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 호언장담했죠. 사실 이 여학생들만 징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14세부터 16세 사이의 남학생들 역시 징집되었고, 철과 피로 den노를 근유한다는 이른바 철혈근황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부대였습니다. 이틀 후 3월 25일 오키나와 섬 바로 옆 게라마 제도를 공격한 미 해군 함대. 불과 4일 만에 게라마 제도는 완전히 미군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이곳 오키나와 섬이었습니다. 하에바루 24호 야전병원. 이 좁아터진 공간에 폭격을 피하고 있던 여학생들. 지도교사 미야기의 지시대로 환기를 시키지만 고작 천주가리로 바람을 일으키는 것뿐. 근거 없는 전황을 학생들에게 알리지만 어디까지나 희망 고문이었을 뿐. 미군의 섬 공격은 점점 임박해오고 있었죠. すでに米軍はケラマ島に上陸した。沖縄戦はここに最も雄大なる天1号作戦を取る。 1001호 작전. 필리핀 방면을 방어하려는 첩호 작전이 모두 좌절된 일본 대본영은 대만과 오키나와 방면을 방어하려는 1005 작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중 1001호 작전 대상은 당연히도 오키나와 방면. 3월 29일 징집된 지 6일째 되는 날, 꿈에 그리던 졸업식을 맞이하게 된 이 50여 명의 학생들. 무정하게 졸업생들과 교사들을 버리고 떠나는 수송 차량. 결국 도보로 졸업식장에 가야 했지만 가는 길마저 순탄치 않았죠. 조금씩 오키나와가 전장이 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그날 밤 졸업반 학생들은 하에바루 육군병원 창고에서 조촐한 졸업식을 치르게 되었고, 병원 밖에서는 부상병들이 끊임없이 후송되고 있었죠. 졸업장과 임무를 동시에 하달받게 되고 다시 현장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던 학생들. 그리고 4월 1일 드디어 미군은 오키나와 중부 서해안 지역에 상륙을 감행합니다. 섬 곳곳에 배치된 일본군 수비대는 미군에게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진입을 저지하려 했지만 그만큼 일본군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넘쳐나는 부상자들을 감당해야 했던 힘의 유리 학도대. 의약품과 시설이 부족했던 이곳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라고는
붕대 교환과 절단뿐. 고작 몇십 명의 여학생들과 군 의료진들은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끊임없이 늘어나는 부상병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交代がもう来られなくなりましたから、あなた方ここで30分ずつでも眠るように。 열악한 위생에 사망자들도 급증하고 이들을 옮기는 것도 학생들의 목. 看護婦さん、水ください。待ってください。すぐ。 섬 우물에서 야전병원 이곳저곳으로 식수를 옮기는 것도 이들의 임무였습니다. 당연히 이 학생들 미군 폭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물 한 번 길러오는 일에도 목숨을 걸어야 했던 학생들. 병원 내부는 부상병과 시신, 병원 외부는 폭격. 절대로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目下作戦上食い延ばし戦術を取ることにしたので、今日はこれで我慢してもらう。 부상병들의 식량 배급은 줄어들면서 병원 내부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었죠. 처절하게 지구전을 펼치면서 미군에게 저항이었던 수비대는 어느덧 한계점에 다다랐고 그동안 32군 사령부로 사용되었던 슈리성이 함락 직전에 이르면서 수비대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ここなら艦砲も届かないし、まだ人家も残ってるようだし。 예, 수비대 사령부 거점을 섬 남부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병원의 모든 부상자들도 같이 이동해야 한다는 의미. 3004名の患者をどう輸送しますか。受け入れの壕がどこにありますか。そうなればここは当然山部隊が立てこも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が、総番ここは陣地に使用しなければなるまいから。 미군의 폭격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더 이상 지휘부와 병원도 안전하지 않은 상황. 本院は南部真壁方面に進出する。直ちに準備するように。今から診断する。歩ける者は歩けると言え。 설상가상 22호 야전병원이 폭격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매몰된 부상병들과 학생들을 구하려는 교직원들과 학생들. 하지만 군은 이들의 구조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었죠. 이곳을 떠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동이 가능한 경환자들뿐. 중환자들에게 배부된 것은 약간의 식량과 수류탄 그리고 승홍정이라는 이름의 독극물이었습니다. 군이 외면했음에도 끝까지 매몰자들을 구출하려는 교직원들. 公僕を切ってももう軍医殿をもう一度探してきます。敵が大人間がまだ来ています。早く準備してください。 경환자들만 이동시키려 했던 지휘부, 교직원과 의료진들은 중환자와 학생들 후송을 위한 트럭을 요구하기도 했죠. 生徒ばかり構えたがってだから教師は無用の長物と言われるんだ。沖縄はこれだから。 5월 26일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총사령부는 오키나와 남부 마카베 마을로 대규모 이동을 하게 됩니다. 女学生を一人25人残してあるんです。なんとか 연락을 받지 못한 학생들도 동행해야 했지만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학생들까지 배려해줄 여력이 없었죠. 君らも敵に直面したら逃げない。竿の先に白い手ぬぐいかなんかあげていけば絶対大丈夫だ。一足先に頼みます。クシャク 인술교사 쿠시켄. 부상으로 철수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학생을 찾아 나서지만 부상이 악화된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敵がここに来たらこの薬を 그만큼 이들은 미군을 악마화하려는 일본 군부의 선동에 철저하게 세뇌당한 상태였습니다. 마침내 사령부가 있던 슈리성이 미군에게 함락이 되고 수비대 모든 병력과 교직원, 학생들은 폭우 속 처참한 퇴각길에 나서게 됩니다. 군인이 아니었던 어린 학생들에게는 가혹한 강행군이었죠. ここへ置いてって今度またここに取りに来てもよろしいでしょうか。 일본군 지휘부도 방치했던 학생들, 인술교사들만큼은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元気を出して波平に行けば今度こそきっと受け入れ準備ができてるからな。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길고 괴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겨우 남부지역 마카베 마을에 도착한 일행들은 정말 간만에 안락하고 편안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죠. 아직까지는 전쟁의 포성이 다다르지 않았던 이곳. 악몽 같은 상황을 겪었던 학생들과 교사들에게는 잠시뿐이라 하더라도 낙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미군은 남부 지역까지 진입하고 있었고 오키나와 전 지역은 거의 점령 직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패전병들과 부상병들 역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죠. 6월 17일 병사들은 더 이상 군인으로서의 기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군기는 난잡해져 있었고, 이제 섬의 남부 전 지역도 미군의 집중 포화에서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키나와 전역은 조금씩 그 끝을 바라보고 있었죠. ベンガスク近くの糸満まで侵入してこちらへ追撃中とのことです。こう多人数こもっていては犠牲者を多くするだけだ。上級生 예, 이제부터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각자 도생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더 이상 이 섬에서 피할 곳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을 무장 일본군으로 판단한 미군의 소탕은 계속되고 있었고, 정처 없이 헤매던 삼외과 학생들과 교직원, 군 간호사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동굴 방공호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죠. 本隊は明日総攻撃を開始する状況に立ち至った。陸海空より包囲の敵殲滅に死力を尽くしてもらいたい。 여전히 결사항전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휘관, 그리고 지금껏 동행해왔던 히메우리 학도대에게 냉정하게 해산을 명령합니다. 그 말인즉슨 자신들이 강제 동원한 학생들을 무책임하게 버린다는 의미나 다름없었죠. 물론 이 상황에 딱히 다른 방법도 없었겠지만 교복으로 갈아입고 간호 요원이 아닌 학생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이들, 천천히 최후의 순간을 준비합니다. 我が艦隊はこの南端に集結して明日は必ず敵艦絶滅を図るという情報が入っておる。そうすればわずか上陸している敵は袋のネズミだ。 모든 것이 끝난 마당에 끝까지 망상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희망이 무색하게 섬 해안가는 이미 미 해군 함대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였죠. 잔존 병력과 살아남은 히메우리 학도대, 이하라 동굴 방공호로 피신합니다. 全員総攻撃の用意。いいか。はい。 숨을 죽이고 군의 강요에 투항만큼은 절대 하지 못했던 이들. これ以上無益な戦争はやめましょう。早く父母のもとに帰れなさい。沖縄戦は終わりました。出てくれば水、食料、何でもあげます。福祉だから騙された。引き粗相を狙ってるんだ。 군인들의 위협과 미군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에 휩싸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던 이들. 참혹한 장면이 많아 보여드릴 순 없지만 오키나와 방어전에 동원된 히메우리 학도대학 교직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강제 동원된 240여 명 중 140여 명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되었죠. 6월 13일 32군 사령관 우시지마 미츠루가 자결하면서 8만여 오키나와 민간인과 701명 징용 한국인들의 희생을 강요했던 3개월간의 오키나와 전투는 마침내 끝을 맺습니다. 본토 방어에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로 보호해야 할 자국민들까지 총알바지로 내몰았던 그야말로 광기가 만연했던 시절,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국가체제였는지. 그럼에도 여전히 자원 입대였다는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고작 기념탑을 세워주는 것과 야스쿠니에 합사시켜주는 것만으로 과연 이들의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을런지. 한 국가 권력의 광기가 극에 달할 경우 국민들이 어떤 처우를 받을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히메우리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